이번에는 제가 특정 영역의 배경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배경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의 위치, 크기, 그리고 어떤 리핏 유무 정도를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섹션 태그를 만들어서 이미지가 들어갈 그 블록 요소 영역을 만들어 볼까요? 섹션 태그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섹션의 기본 크기를 한번 CSS로 지정을 해볼게요. 섹션, 그리고 넓이 값은 200픽셀, 높이 값도 200픽셀, 그리고 보더 값을 1픽셀 솔리드 샵 000 검정색 테두리를 줄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주는 거니까 속성명이 백그라운드 대시 이미지예요. 백그라운드 대시 이미지라고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URL이라고 준 다음에 이 괄호를 넣어주시고 이 안쪽에다가 이미지 경로를 쓰면 되는데, 지금 img 폴더 안쪽에 있으니까 이미지 경로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img 슬러시 저는 패턴.png 넣어볼게요. 패턴.png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img 폴더 안쪽에 패턴.png가 있죠. 여기 집어넣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으면은 아마 이미지가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미지 경로, 이미지가 됐던 다른 소스 파일이 됐던 해당 경로는 내가 작성하고 있는 문서를 기점으로 이제 상대 경로 설정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인덱스 파일에다가 지금 이미지를 불러온다고 하면은 지금 인덱스 파일 위치에서는 img 폴더가 보이죠? 보이니까 바로 img 슬러시 패턴.png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문서 파일은 index.html이 아닌 style.css 파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style.css 폴더, 이 css 폴더 안쪽에 있는 style.css 파일은 img 폴더를 보려면은 자기 자신의 css 폴더를 한번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빠져나온 다음에 img 폴더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기의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빠져나오는 거는 이 앞에다가 점점 슬러시라고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css 폴더를 한번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img 폴더를 찾아가지고 패턴.png 이미지를 불러오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 잘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장을 하고 다시 화면을 보면요, 지금 패턴.png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은 제가 열어볼게요. 패턴.png를 클릭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턴 이미지거든요. 패턴 이미지인데 제가 분명히 반복을 시킨 기억이 없는데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x, y축으로 다 반복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 리핏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미지의 반복 유무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백그라운드 리핏 속성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은 기본 디폴트 값이 x, y축 사방으로 반복을 해주는 그런 속성 값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 밑에다가 백그라운드 리핏이라고 해가지고 반복 속성을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대시 리핏이라고 주고요. 반복시키고 싶지 않은 거니까 no 대시 repeat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미지를 반복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저장하고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리핏이 안 되고 딱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x축으로, 그러니까 가로로만 반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no repeat이 아니라 리핏이긴 리핏인데 대시 x축으로만 리핏을 시키겠다, 이런 말이어서 다시 화면을 보면은 가로축으로만 리핏이 됐고요. 반대로 제가 세로축으로 리핏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리핏 대시 y라고 주면은 세로축으로만 리핏이 되면서 아래로 쭉 리핏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다시 제가 이거를 리핏이라고만 주면은 x, y축 사방으로 이제 리핏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백그라운드 리핏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이 리핏이라는 값이 디폴트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전 다시 얘를 리핏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no 리핏이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그럼 다시 화면을 보면은 이번에 이미지가 리핏이 되지 않긴 하지만은 왼쪽 상단의 이미지 위치가 고정이 되고 있죠. 제가 만약에 저 이미지를 요 가운데,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배치하고 싶어요. 이때 우리가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가로축, 세로축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밑에다가 백그라운드 대시 포지션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앞에 있는 수치값이 가로축이에요. 저는 가로축을 가운데로 주고 싶은 거니까 센터 한 칸 띄고, 세로축도 가운데, 얘도 센터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이미지가 이 해당 영역 안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제가 만약에 가로축을 오른쪽, 세로축은 아래쪽 주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첫 번째 가로축 속성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right라고 지정을 하고요.
세로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바텀이라고 주면은 얘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엔 제가 방향이 아니라 정말 콕 찍어 가지고 원하는 픽셀 값만큼 가로 세로 배치하고 싶다. 그때는 여기다가 픽셀 값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0만큼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20픽셀,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60만큼 떨어뜨리고 싶다고 하면은 60픽셀 이렇게 지정을 하고 다시 화면을 보면은 왼쪽에서 20, 위에서 아래로 60만큼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퍼센트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얘를 오른쪽에 딱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가로축을 100%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로는 중앙에 배치하고 싶다. 얘를 다시 50%라고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퍼센트로도 우리가 해당 영역 안에서 가로, 세로 위치를 편하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이미지까지 넣어놨는데 제가 다시 이미지를 가운데로 배치가 되게 센터라고 줘볼게요. 센터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그 이미지를 패턴이 아니라 rose.jpg라는 장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얘를 rose.jpg 저장하고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이미지가 좀 약간 큰 이미지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약간 잘리듯이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저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 이미지도 img 폴더에 들어가서 rose.jpg를 보면은 이렇게 큰 이미지죠, 이렇게. 근데 박스 영역이 조그마다 보니까 이게 양쪽이 다 잘려가지고 이만큼만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럼 제가 저 이미지를 실제 저 박스의 크기에 맞게 꽉 차게 배치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때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특정 영역에 들어가는 배경 이미지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대시 사이즈라고 한 다음에 컨테인이라고 줘볼게요. 컨테인이라고 저장을 하고 보면은, 그리고 제 박스 크기도 약간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가로로 좀 긴 직사각형 300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다시 보면은 지금 박스는 직사각형인데 이미지는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컨테인 하면은 이미지가 꽉 차긴 꽉 차요. 하지만은 약간 여백이 남는 거죠. 왜냐면 이미지의 비율이랑 박스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차라리 이미지가 약간 잘릴지언정 꽉 차게 이 박스에 비율이 깨지지 않으면서 꽉 차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사이즈의 컨테인에서 커버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번엔 다시 화면을 보시면은 약간 위아래 여백이 잠깐 잘리긴 했지만은 특정 영역에 빈 여백 없이 꽉 차게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게 더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실문에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랑 백그라운드 사이즈 컨테인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쓸까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작업하다 보니까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브라우저 폭의 비율이나 크기가 계속 바뀌게 될 텐데 그때마다 배경 이미지를 화면에 꽉 채워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그때 우리가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를 이용하면은 그 이미지를 어떤 그 부모 프레임의 크기가 몇이 되든 비율이 몇이 되든 꽉 채울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커버가 범용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럼 이번엔 제가 그 여기에다가 섹션을 섹션 태그 안쪽에다가 아티클을 2개 만들어서 이번엔 제가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아니라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로 이미지를 어떤 브라우저에 고정시키는 약간 좀 특이한 어떤 재미있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요거는 지워주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섹션 태그 하나 만들어주고요. 섹션 태그 안쪽에서 아티클을 2개 만들어 볼까요? 아티클 곱하기 2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섹션의 모양부터 잡아볼게요. 섹션의 모양은 넓이 값은 90VW라고 주고요. 높이 값은 마찬가지로 90VH라고 줄게요. 그리고 마진 값을 사방으로 4VH 그리고 좌우로는 오토라고 배치를 하시고 보더 값을 1픽셀 솔리드 샵 000 검정색으로 테두리 줄까요? 그리고 저장하고 보면은 저 섹션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화면에 거의 꽉 차게 배치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이 안쪽에 이제 그 아티클 모양도 만들어 볼게요. 공통으로 이제 섹션의 아티클은 일단 넓이는 이 섹션 크기 안쪽에서 넓이는 100%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높이는 50%만큼 지정을 해줄게요.
50%. 그 다음에 공통 속성인 백그라운드 리핏이랑 포지션 값은 제가 공통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일단 백그라운드 리핏은 노리핏 4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위치는 가로 세로 중앙으로 보이게 센터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센터라고 지정을 해주고, 이제 각각의 아티클 그 요소를 엔소브 타입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제가 배경 이미지를 car1.jpg, 두 번째 거는 배경 이미지를 car2.jpg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이미지는 이런 거죠. car1.jpg 그리고 car2.jpg, 이걸 제가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다시 이미지를 엔소브 타입으로 지정을 해보면은 섹션에 아티클에 땡땡 엔스 오브 타입 첫 번째, 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URL 점점 슬러시 img 폴더 안쪽에서 car1.jpg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에 아티클에서 두 번째 요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URL 점점 슬러시 img 폴더 안쪽에서 car2.jpg가 되겠죠. 저장하고 이제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의 높이값이 50%니까 섹션 첫 번째 아티클, 두 번째 아티클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제가 각각의 위치값을 센터로 지정했기 때문에 각 영역 안에서 가로 중앙, 세로 중앙으로 이미지가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백그라운드 포지션의 기준점은 당연히 각각의 아티클, 이 첫 번째 아티클, 두 번째 아티클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그 아티클 요소에, 제가 저 아티클 요소에 공통적으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픽스드라는 값을 지정을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픽스드라고 지정을 하면은, 이 어태치먼트 픽스드는 뭐냐면요,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각각 이미지는 당연히 종속이 되고 있는 아티클 영역을 기점으로 센터가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어태치먼트를 픽스드라고 주면은 이 이미지가 물리적으로는 각각의 아티클에 종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저 이미지의 위치의 기준점은 그 각 박스가 아닌 브라우저로 이미지 위치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고정을 시키는 거라서 저장을 하고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자동차 스킨이 바뀌듯이 실제 물리적으로 이미지는 아티클 1, 2에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 각각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의 기준점, 포지션의 기준점은 이 브라우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자동차 스킨이 바뀌는 것처럼 이미지는 아이템은 고정이 되어 있고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효과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는 이미지를 그 프레임의 그 위치에 종속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브라우저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준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